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이란이 어제 피살된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의 장례 행렬에는 100만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란의 외무장관이 미국을 테러국이다, 전범국이다, 국제법을 무시하는 무법자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미국 군부에서는 이라크 철군과 관련된 실수가 크게 빚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정치적인 득실을 노리는 정치권의 논쟁도 계속이 되고 트럼프 탄핵이 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란의 군 실력자 암살이 크리스마스 기프트를 주겠다고 하던 북한의 김정은에게 어떠한 레슨을 주고 있을 것인가, 이런 군사 전문가들의 계산도 지금 분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 이란과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국 시민들은 즉각 소개 명령을 받았습니다만 인근국 바레인이라든가 이스라엘, 쿠웨이트, 사우디 등에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도 현재 보안 경보가 하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암살에 대한 보복을 결의를 하고 있고, 외무부 장관은 미국에 대해서 차별적인 반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보복을 놓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동정심이 여러 국제사회에서 유발이 되고 있고, 또 트럼프의 문화재 파괴 불사, 국제법 무시, 또 무차별 공격, 이런 발언 내용이 국제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레이마니의 피살 후에 전개되고 있는 중동 사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제적인 분위기, 또 국내 정치권의 논쟁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란 국민 100만여 명이 거리에 모여서 미국을 규탄하면서 솔레이마니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이란의 외무부 장관인 자리프가 미국에 대해서 거의 훈계조의 경고를 언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테러국이다, State Sponsored Terrorist다 라고 규정을 했고, 트럼프의 문화재 폭격 불사, 무차별 공격, 이 발언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war criminal, 전쟁 범죄를 저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을 하기는 하겠지만은 이것은 차별적인 공격, proportional response, 즉 민간인을 제외한 공격에 국한할 것이다 라고 한수를 더 떴습니다. 이 이란 군 실력자의 암살 사건, 그 파장이 중동 지역을 벗어나서 유럽 지역으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자국 내에 미군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결국 통과를 시켰는데, 이 결의안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는 조치입니다. 미군 약 5천 명이 지금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아이시스 공격의 기지로 삼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이란의 군사적인 억제를 위한 것입니다. 이 의회 결의안 직후에 이라크의 총리가 미국 대사를 불러서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 하는 것과 또 가능한 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스테이트먼트가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 더 거북한 장면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 국방부 장관이 트럼프의 문화재 파괴 불사 발언은 국방부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반대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합참의장이 이라크 내 미군 철수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낮에 느닷없이 언론사 뉴스들이 미국이 이라크 내의 철군을 위해서 군 재배치, 리포지션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합참의장은 이것은 바그다드 사령부가 이라크 군에게 보내는 서한의 기한 단계의 내용이다라고 정정했습니다. 군부 측의 주장은 미군의 이라크 철군은 없다, 그리고 공개된 내용은 기한 단계의 서명 없는 서류상의 실수다, mistake다 라고 애써 변명을 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문화재 파괴는
군의 가치에 위배해야 된다. No military value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would be a war crime. 전쟁 범죄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국제법을 준수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이 트럼프의 하루 전날 발언과 상치되고 불협화음을 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정부 측에서는 이란의 군 지휘관 살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이미 여러 해 전에 죽었어야 할 인물이다. 중동 지역의 테러를 지휘하고 있는 자다. 또 미국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임박한 위험이 있었다. imminent danger가 있었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의회 측에서는 imminent danger가 무엇인지 밝혀라 하고 추궁을 하고 있고 중대한 군사작전은 사전에 의회에 통보를 하든지 상의를 하도록 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무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트윗 자체가 공식적인 통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탄핵 논쟁이 다시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화이트하우스 안보보좌관을 역임했다가 그와 불화 관계로 파이어가 된 존 볼턴이 증언을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는 어제 만일 의회가 소환장을 보내면은 의회에 나가서 증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하원 청문 당시에는 소환을 거부했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온건파 공화당원들의 증인 소환 동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들 거의 전부가 트럼프 옹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타주의 밋 롬니 상원의원은 증언 소환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측에서는 서로 이번 사태가 자신에게 유리한 소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민주당이 테러리즘에 소극적이다라는 인상을 주어서 자신의 지지폭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의 무분별한 군사 행동으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를 주기 때문에 스윙 스테이트에서 자신들이 정치적인 이득을 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마스 기프트를 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김정은이 계속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전문가들의 분석이 다양합니다. 사실은 미국이나 김정은이나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분석에 열중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크리스마스 기프트를 아직 보내지 않았고 미국 쪽에서는 소위 Bloody Nose Strike이라는 코피 터지기 작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게는 미국 불신의 정서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더 움츠러들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즉 핵을 가지고 흥정하던 힘센 자들이 모두 미국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 후세인이 그랬고 리비아의 가다피가 그랬고 이란의 솔레이마니가 그랬고 모두 끔찍한 최후들을 맞았습니다. 이 노스 코리아는 이란 다음으로 State Sponsor Terrorist 이 리스트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핵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사태로 북한의 핵 억제력 확대 이 결심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격이 언제나 있을 것인지 또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언제 올 것인지 UPS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7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오늘 이란 남동부 케르만주에서 열린 카심 솔레마니 혁명수비대 쿠데스군 사령관의 장례식에서 군중이 몰리면서 32명이 압사하고 19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장례위원회 측은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 장례식을 중단하고 안장식 일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솔레마니 사령관의 관을 실은 차량으로 접근하려는 추모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언론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자리프 장관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몇 주 전에 유엔 안보리 참석을 위한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자리프 장관은 오는 9일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헌장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내일 상원에 이란 군부 실세 카심 솔레마니 폭살 관련 비공개 브리핑을 갖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외에도 마크 에스펄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쥐나 에스펠 CIA 국장이 상원 브리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리핑은 내일 오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을 촉발한 영화 제작자 할비 와인스틴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추가로 2명의 여성들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소송당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검찰은 어제 2명의 여성이 지난 2013년 와인스틴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그를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맨해튼 법원에서는 와인스틴 사건 형사재판을 위한 배심원단 선출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와인스틴은 영국 런던과 아일랜드 더블린 경찰 당국의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포르리코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포르리코 남쪽 연해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고 가옥이 부분적으로 붕괴됐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포르리코 인디오스 남쪽 연안에서도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해 77세 남성이 사망하고 최소 8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포르리코 지진에 따른 지진 해일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 후 5일 동안 팔린 마리화나 판매액이 1,080만 달러나 됩니다. 5일 동안 구매자가 27만 1,000명이고 첫날 판매액만 320만 달러입니다. 현재 많은 소매상들이 재고가 없어 판매를 중단했으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메이우드팍 경마장 근처에 대규모 배송센터를 짓습니다. 아마존은 이 지역에 3개의 물류 창고를 짓는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넓이가 25만 2천 스퀘어피트입니다. 이 창고 건설에 따라 이 지역 고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완공 목표일은 이달 말입니다. 카요리 소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링컨팍 지역 주민이 자신의 집 뒷뜰을 배회하는 카요리의 사진을 찍어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최근 카요리의 잦은 출현과 함께 애완동물 공격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카요리가 보호동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 한때 흐린 날씨 보이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15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10도대로 떨어지고 낮 기온은 20도대를 유지하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낮 최고 23도, 밤 최저 21도. 목요일 흐린 가운데 기온은 다시 40도대로 오르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42도. 금요일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1도입니다.